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많이 빠졌는데, 어제 이어서 이제 금리 문제가 또 제기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보다 오늘 미증시에서 금리 상승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이틀 연속 올라가긴 했지만, 어제에 비하면 오늘 상승폭이 컸던 건 아닌데,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 일부에서 이제 BMO 이런 데서는 1분기 내 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뭐 쉽게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 제기가 됐죠. 뭐 확진자 증가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부담을 줬고, 금리 올라가면 아무래도 신흥시장 쪽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술주 빠지고 홍콩 테크주 빠지고 우리나라 IT 비중 높고 성장주가 코스닥에서 주도를 해왔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은 전부 다 금리 빠지면 밀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좀 부담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죠.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 공급망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좀 완화되는 신호도 있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어쨌든 제조업 지수 자체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일부 좀 수출에 선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수출이 좀 향후 주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도 일부에서는 또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게 미국의 확진자 추이인데, 이게 이제 그 CDC 기준이고요. 존스홉킨스 대학 기준으로는 100만 명 넘어갔잖아요. 108만 명 정도 나왔죠. 근데 그게 사실 검사에서 나온 게 그 정도지, 검사하지 않은 사람 감안해 본다면 실제로는 150만이 될지 200만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하게 되면 두 가지의 부담이 생긴다. 제가 이제 텔레그램 마감 시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죠. 하나는 이 고용시장에 사람들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는 사람의 임금을 더 줘야 되고, 이거는 물가지표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러면 또 금리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제가 이제 1월 전망할 때 치료제 효과가 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시장에서는 있는데, 미국에서 확진자가 저렇게 증가하다 보면 화이자에서 만드는 치료제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면 다른 나라로 치료제가 넘어가는 것도 어렵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거 치료제 가지고 올해 1분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코로나가 안정으로 가겠지라는 기대감을 혹시 이 상황이 깨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을 좀 압박을 하면서 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최근에 사실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 불편한 게, 갇혀있을 때는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올라갈 확률보다 밑으로 이제 떨어질 확률이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제 하루 이틀 정도는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최근에 4일 연속에서 음봉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침에 아예 그냥 60일선 이틀 동안 지지됐던 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아래 꼬리를 좀 제법 달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버티든 60일선 대롱대롱 버티다가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제 투자들이 이거 쉽지 않은가 보다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실었고, 이게 최근에 음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일 연속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이틀 연속에서 큰 음봉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결국에는 또 역시 3,000과 오늘 코스닥 종가가 또 1,009잖아요. 1,010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치였는데, 3,000과 1,010을 확실하게 넘어가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큰 한 방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그 이상에서는 좀 오버다.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오늘 수급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재료보다 수급이 더 컸다라고 보는 게, 소형업종 지수 별로 안 빠졌어요. 9일 연속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려면 크게 빠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중소로 갈수록 낙폭이 줄어들었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재료보다 수급의 영향을 더 받았던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 수급 보면 외국인들 오늘 매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평소보다 매수매도 합이 6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매매 규모가 되게 늘었는데, 어쨌든 순매수로 결국엔 돌아갔어요. 장중 매도로 갔다가 2시 40분부터 쭉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수로 들어오고, 동시효과에서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수로 들어왔고, 역시 금융투자가 또 이제 원흉이 되는, 오늘도 대량으로 팔았죠. 금융투자 매도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어지간한 매수로는 받아내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가 됐고, 코스닥은 지금 연일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선물 옵션도 선물 팔고, 선물 이 매도가 대부분 다 신규
매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가 증가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물 매도가 나와도 미결제가 감소하면 기존의 매수 청산이라서 하락 압박이 덜한데 신규 매도였기 때문에 하락 압박이 좀 큰 매도였거든요. 여기에 이제 옵션도 이제 상승하는 쪽에 계약금 건 게 이제 없고 하락하는 쪽에 계약금 건 게 많았잖아요. 콜옵션 매수는 상승하는 쪽에 계약금 걸기, 풋옵션은 하락하는 쪽에 계약금 걸기인데 이제 이런 쪽에서도 역시 하락 쪽에 매팅이 좀 많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불편한 수급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위안을 삼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음 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걸 가늠해 보는 게 막판 1시간 동안의 선물 방향인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되게 많이 줄였어요. 예, 막판 들어서. 이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오늘 패긴 팼는데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은 아침 그러니까 개장 후에 직후에는 미증시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제 좀 심하게 빠지지 않는 형태로 출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러면 이제 다음 날 아침은 이 한 10분 정도 상황이긴 한데 그게 분위기가 좀 넘어가긴 하거든요.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전기전자 업종 그 수급이거든요. 외국인들. 2시 40분 넘어가면서부터 전기전자 업종을 확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는 결국 매도로 끝나긴 했지만 하이닉스는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면서 아직 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완전히 끈을 놓지는 않았다. 뭐 이런 신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오늘까지 매도를 해서 순매도가 거의 지금 6조 원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12월에 들어온 매도가 7조 3천억 정도 됐는데 7조 3천억, 7조 5천억 요 사이인데 벌써 6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지금 같은 속도면 이번 주면 매도가 피크점을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거 소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업종으로 보면 대형주를 열심히 받았죠. 전기전자가 이제 매수로 돌아오면서 매수 잡았고 전차 군단 샀고요. 화학 샀고 철강 사고 금융도 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볼 때 사는 업종은 그래도 다 샀거든요. 매도는 뭐였냐면 이제 서비스, 다음에 이제 의약품 이 두 개만 거의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워낙 기관이 전기전자를 9천억을 팔았잖아요. 뭐 거의 역대급 매도죠.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고 서비스 업종 매도. 그러니까 이 사실 서비스와 전기전자 두 업종 매도만 거의 1조 3천억. 오늘 매도한 규모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의약품까지 합치면 세 개가 다예요. 이렇게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특정 업종에 매도가 집중됐고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 막 삼성전자가 장중에 3% 빠지고 막 이렇게 이제 밀리면서 지수가 뭐 50포인트 빠지고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약간 투기적인 매도는 또 이제 투기적으로 또 반대로 돌아선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좀 너무 또 흔들겠구나. 반대로 또 흔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반도체 쪽 매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통신장비 쪽 매도도 있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매도가 이제 좀 나중에 축소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게임주 매도 많이 나왔다가 이제 후반부에 좀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성장주를 완전히 던져서 금리가 메인이었냐, 아니면 단지 수급 때문이었냐. 근데 이게 이제 금리 쪽보다는 금리 쪽이라면 1월 때까지 1월 뭐 FOMC 때까지 조금 시장이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금리 쪽보다는 약간 이제 수급 쪽에 더 치우친 거로 해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실마리를 남겨줬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증시 포인트로 보면 금융투자 매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투자 매도가 모든 재료를 다 확대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지금 계산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 전후면 이제 저는 이제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늦으면 다음 주 초반 정도로 봤는데 이런 속도라면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넘어가면 뭐 매도는 계속 나오겠지만 매도는 규모가 줄어드는 자리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금융투자 매도가 나오고 시장이 악재가 되면 또 공매도가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드러워질 수 있어서 금융투자 매도 정점이 과연 이제 하루 이틀 안에 나오느냐 요거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언저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커졌고 그게 또 지수를 더 찍어 누르고 그러면 또 이제 공매도도 더해지고 이런 악순환이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끊어질 거냐 요거 하나. 다음에 코스닥이 정말 세다면 보통 셀 때는 3일 연속 조정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연속 상승 이후에 조정의 폭이 커지는 패턴이 있긴 한데 정말 센 장이라면 조정은 이틀 만에 끝내고 3일째는 올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래서 증시가 정말 세게 갈 건지
좀 패턴,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어떤 조정의 폭으로 조금 더 조정을 보일 건지 이거 내일 보면 가늠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셌던 종목 자동차, 철강, 보험,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는 종목들과 금리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제 내일 되면 여기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좀 종목들별로 보면 저건 펀더멘탈에 별 문제 없는데 빠지네 이런 종목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환율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1200원 정도 나오면 이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고점이지 뭐 이런 정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또 고점만큼 빠진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재료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걸로 인식될 수 있어서 환율의 움직임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 유튜브에서는 이제 나머지 공부 시간에는 시장의 패턴, 코스닥, 다음에 연속 상승 이후에 어떤 밀리는 종목군들의 특징, 하여튼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보면서 지수의 조정폭이 얼마나 나올지를 또 가늠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